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유혜원 마케터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와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유혜원 마케터가 드디어 교육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와, 유혜원 마케터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키워드? 또 성과 개선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진입장벽부터 어려워하시는 GFA 매체, 심지어 또 매트리스, 업종의 성과 개선 사례를 가져와 봤으니까요. 같이 큰 화면으로 이동해서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유혜원입니다. 매트리스 업종 광고 퍼포먼스 개선 사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운영 현황 요약, 성과 개선을 위한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퍼포먼스 결과 순서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해당 업종의 경우에는 침대 매트리스를 판매하는 업종으로 집행 매체는 GFA, 카카오 모먼트 이렇게 두 가지 매체를 위주로 진행을 하고 계셨던 업체입니다. 처음 제가 먼저 이관을 했을 당시에는 GFA 90만원 그리고 카카오 모먼트 30만원으로 굉장히 배너 매체를 집행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예산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GFA와 카카오 모먼트를 합쳐서 1,300만 원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는 약 1,600만 원 정도까지 증액을 한 상황이고요. 해당 업종의 KPI 같은 경우에는 유입량 증대 그리고 아무래도 이커머스 업종이다 보니까 전환율 개선이 가장 중요한 KPI입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의 경우에는 타겟은 남녀 2549인데요. 아무래도 2549 자체가 구매력이 가장 강한, 소비력이 가장 강한 그런 세대인 것도 마찬가지이고 해당 브랜드의 가장 메인 상품이자 그리고 가장 판매가 잘 되는 그런 상품이 아기 전용 매트리스 그리고 저상형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의 연령이 25세에서 30대 중반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여 해당 연령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운영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스마트 스토어를 랜딩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GFA 매체 외에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전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최초 당시에는 GFA 1 3만원 그리고 카카오 모먼트 1 1만원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테스트,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라든지 캠페인 목표라든지 타겟, 구좌, 소재 등 이런 저희가 운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테스트들이 불가능하다라는 좀 제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객단가, 매트리스다 보니까 평균 40만 원에서 비싸게는 70만 원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객단가들 때문에 이런 객단가들에 비해서 좀 상품을 구매할 때 고관여 제품이다. 그리고 매트리스는 한 번 구매했을 때 저희가 10년, 5년 이렇게 좀 구매 주기가 길기 때문에 재구매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들을 고려해서 좀 광고를 운영하기에 좀 까다로운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담당자, 저와 소통하는 그 담당자분께서 이 브랜드 내부 담당자분이 아니라 브랜드 내부 마케터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신규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경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설득할 때도 조금 힘든 부분이라든지 혹은 만약에 광고 성과에 대한 부분을 보고 드릴 때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해당 업체를 이관한 시기는 2023년 8월쯤 제가 이 계정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해당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저와 진행하기 이전 담당자와 진행 당시에 우선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전 담당자분께서는 배너 매체이다 보니까 소재 변경에 대한 피드백을 좀 위주로 제공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 담당자분께서 실시간으로 입찰을 진행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GFA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좀 입찰가 조정이라든지 혹은 123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집행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일리로 리포트를 제공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GFA 소재도 무료로 제작을 제공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GFA 소재 가이드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브랜드 자체 내부에서도 소재 가이드가 좀 엄격한 편이었습니다. 뭐 자간이라든지 브랜드명과 상품명에 뭐 띄어쓰기가 있는 상품군이 있고 없는 상품군이 있고 이런 것들 가이드가 굉장히 까다로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을 저는 좀 잘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 매체별이라든지 연령별이라든지 구자별이라든지 상품별로 소재 USP 테스트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좀 마구잡이로 소재를 많이 만들어서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본다라는 느낌이었고, 사실 GFA 1 예산이 3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3만 원으로 사실 그룹 하나에 소재를 아무리 많이 넣는다고 해도 노출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한 소재들이 버려지는 경우가 정말 대다수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보여주기식 위주였지 않나라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담당자분께서 신규 매체 제안이라든지 혹은 드렸다시피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없다면 사실 저는 대행사를 쓰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브랜드 내부 마케터분들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2023년으로부터 지금 약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저는 어떻게 브랜드와 같이 맞춰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선은 저는 일간으로만 나갔던 보고서 형식을 완전히 바꾸어서 일간, 주간, 월간으로 캠페인을 우선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만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유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잘못이 되었고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데이터가 하락한 것 같으며 저번 주 주말에는 이러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은 이러한 부분이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소재가 새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공유했을 때 브랜드 내부에서도 충분히 납득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소통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성과 개선을 하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령과 성별 그리고 지면을 우선 필터링 했습니다. 이전 담당자분 그리고 1년 반 동안 저랑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테스트들을 진행을 했었을 거잖아요. 성과 보고서를 통해서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지면 등에서 성과가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스크럽을 하는 행동들을 반복을 하면서 전환율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는 시간보다는 사실 빨리 세팅이 성과가 안 나오면 변경을 먼저 하고 내용을 좀 공유 드리는 시간 그리고 왜 공유를 했는지 왜 안 나왔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는 게 더 위주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다 보니 이제 많이 서로 맞춰가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소재 포맷이 아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마트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지만 메인 구자나 피드 구자처럼 좀 이렇게 딱 검수가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딱 가이드랑 이미지들이 들어가는 상품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소재들은 브랜드 내부에서 좀 제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을 때 흔쾌히 또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체별로, 연령별로, 구자별로 제가 또 침구 전문 마케터잖아요. 그래서 우수 소재 포맷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기획을 할 때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월간으로 제공드리는 리포트 내에서도
이번 달에 잘 나왔던 저희 브랜드 내부 소재 플러스 다른 업체들 예시 소재들도 같이 보내드려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브랜드 소재들 공유하고 싶지 않은데 왜 공유를 하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공유 드리는 소재들은 전부 제가 제작한 소재들입니다.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 소재들이고 그리고 절대 소재 이미지 파일 원본대로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링크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메타 소재와 같이 광고 라이브러리에서 언제든지 오픈이 가능한 그런 사이트들 내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좀 공유를 드리고 있고 어떤 문구들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카피라이팅과 이미지들, 배치들 이런 것들 기획도 같이 참여를 좀 하면서 다음 달에는 어떻게 CTR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지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소재도 베리에이션을 할 수 있고 또 고성가 소재들도 베리에이션 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과가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 보고서 내에서 전월 대비 데이터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신규 매체 제한도 무조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계속 월간 보고서 내에서 신규 매체 제한을 계속 드렸어요. 뭐 이런 부분도 해야 된다, 저런 것 해야 된다. 당연히 브랜드 내에서 뭐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외에 뭐 다른 곳에 투자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제가 말씀드린 매체를 내부에서 진행하실 수도 있죠. 근데 뭐 저랑 안 한다고 해서 뭐 기분이 나쁘고 서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다른 매체가 같이 믹스가 돼야 제가 진행하고 있는 매체도 꾸준하게 성과를 유지하거나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 내부 자체에서 데이터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유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고주님들도 만약에 내부에서 새로 진행하는 매체가 있다든지 혹은 내부적인 이슈, 뭐 프로모션, 오프라인 팝업 행사 같은 거, 쇼룸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마케터한테 공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갑자기 자사 검색량이 는다든지 이제 자사 검색량이 갑자기 늘어서 부검 매출액이 는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공유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월간 보고서 내에서 시즌 그리고 월간 이슈 같은 것도 무조건 공유를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흔히 다들 아시는 시즌 이슈 같은 경우에는 명절 이런 게 있겠지만 의외로 뭐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국가적으로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매체 성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떨어졌을 때 매체상의 이슈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매체에서 어떠한 동일한 광고주들의 이슈가 발생해서 이슈가 발생해서 이제 광고주들 계정이 어떠한 시간대에 광고가 다 돌아가지 않았다라든지 어떠한 페이의 문제로 인해서 결제가 다 되지 않았다라든지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우리 업체 브랜드 내부적인 문제인 건지 혹은 광고 매체상의 문제인 건지 그런 것들을 꼭 같이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매체랑 광고 상품별로 또 피드백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메인 상품을 왜 성과가 안 나왔는지, 피드는 왜 저번 달 대비 잘 나왔는지, 뭐 CTR은 왜 떨어졌는지, 왜 올랐는지, 전환율은 왜 떨어졌는지, 왜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꼭 상세하게 피드백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캘린더를 월별로 만들어서 뭐 쇼핑 라이브가 시작된 시점이라든지 프로모션이 시작된 시점 그리고 뭐 세팅이 변경된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캘린더링하여 포함해서 왜 성과가 이때쯤 변경이 됐고 예산이 변경이 됐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하시기 쉽게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드리면서 좀 신뢰관계를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길게 많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요. 트래킹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든지 혹은 뭐 스마트 스토어 관련된 뭐 이런 유입 경로 같은 거를 설명을 드린다든지 혹은 카탈로그 뭐 예산을 줄이는데 수익률이 좋은데도 오프를 한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한 번 더 여쭤보고 그래도 오프를 하시는 거죠? 라고 여쭤보고 이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잔액 같은 것도 뭐 얼마 남아서 언제까지 소진이 될 예정이니 충전을 같이 요청을 드리고 그래도 충전이
그때까지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광고가 노출이 중단이 되지 않게끔 하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미리 좀 소통을 드리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령, 성별, 지면 필터링 그리고 스크럽 반복 작업으로 전환율을 개선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보다는 사실 모니터링과 세팅하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게 정말 참 마케터로서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전 담당자분께서 세팅했던 화면이거든요. 실제로 좀 세팅을 많이 하셨지만 CPC를 보면은 자세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통 300원에서 600원 정도 나오고요. 구매 전환 매출액은 39만 원, 로아스는 74% 정도 나왔거든요. 이러고 이제 이게 사실 보고서를 매일 쓰고 세팅은 하루에 정말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하셨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1 예산이 또 3만 원이니까 한꺼번에 테스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테스트를 한 부분인데 CPC는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지면의 예산을 좀 많이 늘렸었고요. 피드 지면도 많이 늘렸었고 이때는 스마트 채널 위주로 진행을 했었던 걸로 인지하고 있어서 사실 스마트 채널하고 커뮤니케이션 헤드 영역은 다들 진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PC가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CTR도 그에 따라 굉장히 낮아요. CPC가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그만큼 유입도 노출도 많을 수밖에 없는 구자입니다. 경쟁도 그만큼 높고요. 그래서 CPC는 당연히 저때에 비해서 740원에서 높게는 1600원대로 높아졌어요. 좀 많이 높아졌죠. 캠페인도 트래픽 캠페인인 것 치고는 좀 많이 높아요. 대신에 이제 구매 전환 매출액이 지금 470만 원에 50만 원, 2,6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로아스 같은 경우에는 310%, 670%, 1800%, 520% 이렇게 정말 눈에 확 띄게 개선이 됐어요. 물론 예산을 늘리면 그만큼 저희가 테스트할 수 있는 구자도 많고 그렇지만 싹 다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캠페인 목표도 바꾸고 구자도 바꾸고 타겟도 바꾸고 소재도 바꾸고 전부 다 리모델링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자고 제안을 드리기까지에 사실 성과 개선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증액도 할 수 있었고 또 증액한 이후에도 이만큼까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데에는 정말 많은 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다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소재 포맷이 정해져 있어서 메인하고 피드는 브랜드 그리고 카모랑 혹시나 스마트 채널을 진행하게 된다면 제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이라든지 소재 참고 레퍼런스, 수정사항 등은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드라든지 여기는 잘렸는데 메인 구자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측에서 제작을 해서 전달을 주시고요. 뭐 쇼핑 라이브 소재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쇼핑 라이브를 진행을 합니다. 그것도 브랜드 측에서 제작을 해주시고요.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구를 전달해 주시면 제가 그 상품 이미지 누끼컷을 만들어서 여기 상품 누끼컷 그리고 여기 브랜드 로고 이렇게 다른 플랫폼에서 망고보드 같은 곳에서 만들어서 여기 합성을 해서 만들고 뽑아서 세팅하고 브랜드 측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매체별, 연령별, 구자별로 우수 소재 포맷을 공유하고 기획을 참여해서 다양한 소재 베리에이션 해서 제작을 하고 테스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겟 소재별, 계정별 이슈 및 변동사항 그리고 제안 이런 식으로 탭을 나누어서 메인 구자에서는 CTR이 저조한 편이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어떠한 지면의 특성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편이고 하지만 이런 구자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줍니다. 전월 대비 이렇게 된 이유는 이런 시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면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소재라서 가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재 이미지 넣고 고성과 소재의 특징을 보면 이런 것들을 포함되어 있을 때 훨씬 고성과가 됐고
다음 달에 소재를 제작할 때는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진행했을 때 CTR과 CVR 증가에 좀 더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월간 보고서 앞부분에 좀 피드백을 같이 전달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월 보고서 내에서 뭐 저널 대비 데이터라든지 신규 매체 제안이라든지 시즌 월간 이슈, 매체 상품별 피드백, 그리고 세팅 변경 시점을 캘린더링한 것까지 포함해서 조금 보고서 양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브랜드 성과를 개선하는데 사실 서로 간의 노력이 좀 함축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개선이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을 때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고, 정말 제대로 광고를 집행을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것들은 꼭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광고 퍼포먼스 전략을 요약을 드리자면, 첫 번째, 캠페인 목표, 타겟, 구좌, 소재 성과 책정을 하고 테스트를 정말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캠페인 목표에 맞는 유입, 전환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효율을 개선했다. 세 번째로는 연령, 성별, 지면을 필터링하고 스크럽을 반복 작업하면서 성과를 개선하였다. 그래서 개선 전 23년 7월 데이터는 로아스 한 달에 29%, 개선 후 2024년 12월 기준으로는 로아스 316%이고, 사실 12월, 1월이 매트리스 업종에서는 굉장히 비수기예요. 매트리스 업종 광고주님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10월, 11월까지만 해도 로아스가 600%, 700% 이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 그래프를 봐주시면 광고비는 거의 10배 이상 증가가 되었고, 전환 매출액은 훨씬 더 많이 증액이 되었고, 로아스 같은 경우에도 29%에서 316%까지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저의 광고 퍼포먼스 성과 개선 사례 소개는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맞춰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사실 이 브랜드를 담당했을 때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고 또 GFA가 한 달에 90만 원, 근데 또 매트리스 객단가가 높고 고관여 제품이고, 근데 또 카카오 모먼트도 스마트 스토어로 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막막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맞춰가다 보니까 브랜드 내부에서도 쿨하게 예산 증액을 할 때는 또 하고, 지금 또 그저께부터 네이버 클립 지면에 새로 입찰을 들어가서 영상 소재도 테스트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열심히 말씀드려서 GFA 카탈로그 캠페인도 지금 진행한 지 한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딱 제안을 드리고 성사가 됐을 때 그 해당 상품에서 로아스가 확 뛰면 또 그것만한 뿌듯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마케터 분들도 제안에 대한 재미, 그리고 이런 성과 개선에 대한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광고주 분들께서도 이제 혼자서 다 하려고 애쓰시거나 아니면 마케터 분께 막 보고서만 막 많이 시키시고 이러시는 것보다는 마케터와 잘 협업해서 아무쪼록 브랜드를 잘 성장시켜 나가보자, 좀 같이 협업하는 관계가 돼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해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육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개선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본부 4팀 유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